자기 가게 접고 일단 문 닫아놓고 자기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거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 보태내고 임대 보증까지 다 까먹을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뭐 손들고 나와야지 어떻게. 거의 한 7, 80%는 다 내놨다고 보면 돼요. 요즘에 여기 동네 권리금이 아예 없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장기 침체에 빠진 상권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명동 강남역에도 목 좋은 곳 1층 상가들의 공실이 쏟아지고 있고 오랫동안 텅텅 비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상권인 종로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종로의 경우 코로나 직격탄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쇠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그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상권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광화문역에서부터 종강역까지 평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방문했습니다. 광화문 일대는 쌀쌀한 날씨에도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인데요. 영풍문고를 지나 보신각 공원으로 향하는 신호등을 건너자마자 다른 세상이 온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던 거리와는 비교되게 사람들이 없는데요. 불과 100m밖에 걷지 않았는데도 여기 분위기는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종강역 4번 출구에 도착하기 전에 첫 번째 임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봐도 관리가 되지 않은 상가는 오랜 시간 비워진 모습입니다. 대로변 메인 거리에도 체감상 두 곳 중 한 곳은 공실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종강역 4번 출구 스타벅스부터 청계천 방향으로 걸어보았습니다. 평일 점심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미래에셋 건물이나 여러 건물들의 직장인들이 찾을 법도 한데 썰렁함마저 감돕니다. 아무리 평일 낮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각한데요. 5분 전 광화문 근방에서 봤던 풍경과 180도 바뀐 모습에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밤에 이제 술 장사를 하는 곳들이 점심 특선을 해서 점심 식사를 싸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곳들도 이제 다 문 닫아서 없다 보니까 청계천을 넘는 번거로운 일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종로 일대 상가 공실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아예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비워진 곳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온 곳들도 칼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마저 폐업하는 상황인데 음식점들은 어땠을까요? KT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종로구는 2020년 기준 서울 25개 구 중에서 활력이 가장 떨어진 동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흥시설과 학원가가 운영되지 못하자 유동인구가 급감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2019년 2만 5천여 명이던 생활인구가 2020년 하루 평균 1만 4천여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4단계였을 때하고 매출을 따지면 비슷해요. 차이 별로 없어요. 영업시간은 길어졌는데 손님은 그렇게 차이가 없이 그냥 종업원은 더 쓰고 몸은 피곤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상인들은 종로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종로는 코로나 이전부터 상권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근 익선동과 을지로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방문하기 어려운 음식점들도 많았기 때문에 마냥 코로나가 원인이라 말할 수 없죠. 종로의 유동인구가 줄어든 건 학생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로를 떠받치던 재수학원과 어학원들이 신촌과 강남 등지로 이사하면서 학원생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장이 커지며 대면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인강으로 돌려 학원에 방문할 일이 줄어들었죠. 실제로 어학원을 방문해보니 과거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국어 공부를 하던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탄탄하던 수요층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며 그들이 이용하던 음식점과 카페 등은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팬데믹이 끝나도 종로 일대에서는 더 이상 젊은이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강역 일대 빈 건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꿈쩍 않던 빌딩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대형 빌딩일수록 하락폭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종로에서는 오랫동안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고연령대 건물주들이 공실이 지속돼도 건물 가격을 낮추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저렴하게 가격을 내놓자 종로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금액에 종종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 상권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인근에 새롭게 뜨고 있는 신흥 상권의 등장입니다.
바로 익선동과 을지로입니다. 종로 인근 음식점은 차와 사람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늘 걸을 때 긴장해야 했는데 익선동과 을지로에 방문하자 골목길에 사람들만 걷다 보니까 이동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잡화점이 아닌 가게마다 특색이 있는 장소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평일 점심을 훌쩍 지난 시간이었는데 힙한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종로를 돌아다닐 때는 획일화된 느낌이 있었다면 익선동과 을지로에는 상점마다 추구하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전달됐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카메라만 켜면 작품으로 탄생하는 사진 명소가 많아서 SNS에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왜 이곳을 열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코로나 전부터 이제 그쪽에 대로변에는 이제 상권이 많이 죽었었지. 왜냐면 뭐 워낙 비싸니까 그 이제 본사 직영하는 데는 어떻게 해가 이제 운행하고 자기 이제 PR 하는 식으로 해가 이제 운행했는데 보통 뭐 저 1층에 한 30평 되면 한 1억 1,200만 원씩 월세가. 익선동은 이제 사실은 3, 4년 전만 해도 그 완전히 그는 저 옛날 할머니들 살고 그 요새는 7천원, 8천만 원씩 가요 평당. 그리고 이제 세도 옛날에 한 2, 300 받던 거 4, 500, 5, 600 막 그래 받으니까. 종로에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로라는 빌딩마저 두 손 두 발 들고 주인을 찾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변화된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종로의 재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는 그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 장기간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광화문이나 경복궁의 붐비는 직장인들을 종로로 끌어들일 방법을 모색하고 익선동과 을지로로 옮겨간 2030의 환심을 살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